보고 싶어. 엄마도 매일 밤울어. 제발 돌아와. 형아. 형아, 오늘도 왔어. 10살 도윤이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작은 묘지, 산 중턱에 자리한 초라한 비석 앞이었죠. 묘비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산에. 도윤은 그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형과 자기 쌍둥이로 태어나 10년을 함께 살았던 형의 이름이었죠. 하지만 이제 형은 여기 있고 도윤만 혼자였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또 울었어. 나 몰래 울었는데 나 다 들었어. 도윤은 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처럼요. 아무도 없는 묘지에서 10살 아이는 죽은 쌍둥이 형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날 도윤은 몰랐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 하지만 끝엔 따뜻함이 남는 그런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도윤이에게 쌍둥이 형이 있었던 그때로요. 새벽 5시 수연은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울리기 전이었죠.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걸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을 도윤을 깨우지 않으려고요. 엄마 손 분식이라는 간판이 붙은 작은 가게였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공간, 테이블 5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수연에겐 세상 전부였습니다. 이 가게로 아들을 키웠고 이 가게로 형을 보냈으니까요. 수연은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쥔 손이 거칠었습니다. 32살 여자의 손이라고 보기엔 너무 낡아 있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썰고 볶고 끓이는 일. 그게 수연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왜 앉아?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수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혼자 힘들잖아요. 도윤은 앞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10살 아이에게 맞지 않는 큰 앞치마였지만 도윤은 익숙하게 매듭을 지었죠. 물 떠다 놓을게요. 도윤은 물통을 들고 수도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나이 아이들은 자야 하는데 도윤은 엄마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아. 네. 고마워. 수연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무거웠고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부족했거든요. 엄마, 부대찌개 끓일 거죠? 응. 제가 파 썰게요. 형이 가르쳐 줬거든요. 그 말에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형? 도와. 1년 전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웃고 떠들던 아이. 도윤의 쌍둥이 형이었던 아이. 이제는 산 위 작은 묘지에 누워있는 아이. 그래, 도아가 파 잘 썰었지. 수연은 웃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둘은 말없이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도윤이 파를 썰고 수연이 국물을 끓였습니다. 새벽의 분식집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원래는 3명이었으니까요. 가게 벽에는 사진이 3개 걸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수연의 남편, 도윤의 아빠였던 사람이죠. 9년 전에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 밝게 웃고 있는 10살 남자아이였습니다. 도아. 1년 전 사진이었죠. 세 번째 액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액자를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도윤의 사진도 여기 걸리게 될까? 그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죠. 엄마, 손님 오셨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수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고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수연은 국을 끓이고 떡볶이를 볶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도윤은 물잔을 채우고 휴지를 갖다 주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10살 아이가 할 일이 아니었지만 도윤은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수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내색할 수 없었죠. 도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엄마 힘들잖아요. 도윤은 이미 앞치마를 다시 두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말리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너무 단호했거든요. 그날 밤 도윤이 잠든 뒤였습니다. 수연은 가게 한쪽에 앉아 벽의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그리고 도아.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두 사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도아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참았죠. 도윤이 들을까 봐요. 도윤이는 이미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었으니까요. 10살 아이가 형의 빈자리와 아빠의 빈자리를 혼자 채우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연은 얼굴을 닦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물을 썰고 국을 끓이고 도윤을 먹여야 했으니까요. 그게 수연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토요일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형 보러 갈게요.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윤은 매주 토요일마다 형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았죠. 도윤은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안엔 형이 좋아하던 초코파이와 우유가 들어 있었죠. 조심히 다녀와. 산까지는 버스로 30분이 걸렸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보며 형과 함께 이 길을 걸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쌍둥이였지만 형이 5분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도아가 형이었고 도윤이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5분 차이뿐이었어요. 둘은 똑같이 자랐고 똑같이 웃었고 똑같이 울었으니까요. 형아, 나왔어. 작은 묘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산에 도윤은 주저앉아 초코파이와 우유를 꺼내 놓았습니다. 나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 형이 가르쳐 준 거 다 나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윤은 그게 형의 대답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형아, 엄마가 자꾸 울어. 나 몰래 우는데 나 다 알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있었으면 엄마가 덜 힘들었을 텐데. 미안해, 형아. 내가 형만큼 잘 못해서. 10살 아이는 쌍둥이 형 앞에서 울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형 보고 싶어. 진짜 많이 보고 싶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얼른 눈물을 닦고 돌아봤습니다. 노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할아버지와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할머니, 이 작은 산 묘지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애야, 여기 누구 무덤이니?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형이요. 할아버지가 묘비를 봤습니다. 강산에.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비명을 참았죠. 애야, 내 이름은? 장도윤이요. 장?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할머니는 도윤의 얼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20년 전 아들이 10살이었을 때와 똑같았으니까요. 건우야.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놀랐습니다. 건우는 아빠 이름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저희 아빠 아세요?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 앞에서요. 사내. 이게 내 손자였구나.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손자? 할머니는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갑자기요.
미안해. 미안해.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을 안고 계속 울었죠.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왜 우는지, 왜 형 이름을 아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와 형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자 수연이 돌아봤습니다. 다녀왔어? 네. 도윤은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묘지에서 만난 노부부 때문이었죠. 그들은 왜 형 이름을 알았을까요? 왜 손자라고 했을까요? 도윤아, 괜찮아? 수연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요. 도윤은 웃으며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도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국을 끓이고 도윤은 물잔을 채웠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죠. 그런데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노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여자. 이 낡은 분식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도윤이 그들을 봤습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국자를 쥔 손이 떨렸죠. 할머니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도윤을 보는 게 아니라 수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그 한마디에 분식집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죠. 엄마를 며느리라고 부른다는 건. 나가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며느리, 우리 얘기 좀. 나가시라고요. 수연은 국자를 내려놓고 그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손자를 만나러 왔소. 손자는 없어요. 돌아가세요. 도윤이가 우리 손자요. 건우의 아들이잖소. 그 말에 손님들이 더 수군거렸습니다. 도윤은 혼란스러웠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의 부모님이라는 말인가요? 도윤아. 할머니가 도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랑 갈래?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를 잘 키워줄게. 도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수연이 도윤을 끌어당겼죠. 제 아들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손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자였으면 진작 찾아오셨어야죠. 이제 와서 손자라고요? 수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리는 몰랐소. 손자가 둘이나 있는 줄. 몰랐다고요? 수연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알았으니 데려가시겠다고요? 편하게 사세요. 우린 이렇게 살 테니까. 며느리. 전 며느리 아닙니다. 진작에 끊어진 사이예요. 할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도윤이는 이런 곳에서 자랄 아이가 아니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교육받게 해줄 수 있소? 안 돼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도윤을 봤습니다. 10살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 엄마랑 살 거예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아, 우리가 널 싫어요. 엄마 두고 못 가요. 도윤은 수연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수연은 도윤을 끌어안았죠. 들으셨죠? 이제 가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울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주먹을 쥐고 있었죠. 내일 다시 오겠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제발.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노부부는 천천히 분식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손님들의 시선이 수연과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수연은 도윤을 아는 채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수연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걸 느꼈죠.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 사람들이 정말 아빠의 부모님일까요?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없었을까요? 왜 형이 죽을 때도 없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엄마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다음 날 노부부는 다시 왔습니다. 수연은 이번엔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도윤아, 학교가. 도윤이 불안한 얼굴로 나가고 분식집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할 말씀 하세요.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우리가 손자가 있는 줄 몰랐어. 몰랐다고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쌍둥이 임신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기억하세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죠? 수연은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요. 애 생기면 골치 아파진다고 하셨죠. 1,000만 원 주시면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한겨울에요.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하셨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우 씨 장례식은요?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한테 연락도 안 하셨잖아요. 신문으로 봤어요. 제 남편이 죽었다는 걸 신문으로 알았다고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건우가 연락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내한테도 연락 안 하신 거예요? 전 남편 무덤이 어딘지도 몰라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아가 백혈병 걸렸을 때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화했어요. 골수 기증자가 필요하다고 제발 도와달라고요. 5번 전화했어요. 비서가 받더니 사모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5번 다 끊으셨죠.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확인도 안 하셨어요? 왜 전화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할아버지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전화가 네. 제 아들이 죽어가는데 도와달라는 전화였어요. 도아는 10살에 죽었어요. 치료비가 없어서요. 골수 이식도 못 받고 그냥 죽었어요. 할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그 자리에서요. 미안해. 내가 손자를 죽인 거야.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용서가 돼요? 제 아들은 안 돌아와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도윤이만이라도 우리가 키우겠소. 제대로 키우겠소. 안 돼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까지 빼앗아 가실 거예요? 이미 도아를 죽게 한 게 두 분이에요. 도윤이는 절대 안 돼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제가 키운다고요. 할머니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날 노부부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모든 걸 들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척했지만 분식집 뒤편에 숨어 있었거든요.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쫓겨난 엄마, 아빠 장례식도 못 간 엄마, 형을 살리려고 5번이나 전화했지만 끊긴 전화. 도윤은 벽에 기댄 채 울었습니다. 형이 죽은 게 자기 탓이 아니었어요. 엄마 탓도 아니었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살릴 수 있었는데 안 살린 거였어요. 형아.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10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분노만큼은 어른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다시 와? 수연이 멈칫했습니다. 아마 올 거야.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윤이 지킬 거야. 뺏기지 않을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습니다. 밤새 생각했죠. 만약 자기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가면 엄마가 편해질까? 분식집 일도 덜 힘들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매일 와서 분식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냥 서 있었죠. 도윤을 보고 싶어서요. 어느 날 도윤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노부부는 놀라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이, 저 때문에 형이 죽은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야. 내 탓이 절대 아니야. 그럼 누구 탓이에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5번이나 전화했다면서요. 형 살려달라고요. 왜 안 받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 앞에서요.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다 할아버지 탓이야. 형 돌려주세요. 도윤이 울었습니다. 형 돌려주시라고요. 제발. 할머니가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할아버지 만날래. 뭐?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형도 그러면 슬플 것 같아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계속 미워해도 돼요. 하지만 나는 형 생각해서라도 미워하지 않을래요. 10살 아이가 어른보다 먼저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두고 안 갈 거예요. 절대로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수연은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울면서요. 다음 날 수연은 노부부에게 말했습니다. 가끔 도윤이 만나는 건 허락할게요. 하지만 데려가는 건 안 돼요. 할머니가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자를 지켜줘서 고맙소.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부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데려가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토요일마다 도윤과 함께 도화 무덤을 찾았습니다. 사내야, 할아버지가 왔어. 할아버지는 묘비 앞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매번 그랬죠.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내야, 할머니 늦어서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형을 사랑하고 있구나. 어느 날 분식집에 손님이 많았습니다. 수연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죠. 도윤이 도왔지만 부족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수연은 놀라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정장 입은 노인이 앞치마를 달라고 하고 있었죠. 그러세요. 할아버지는 서툴게 물잔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평생 그런 일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지만 상관없었죠. 할아버지, 고마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것밖에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주말마다 왔습니다. 분식집 일을 도왔죠. 할머니는 도윤의 옷을 사오고 가방을 챙겨줬습니다. 이거 받으면 안 돼요. 수연이 말했지만 도윤은 이미 할머니를 안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할머니가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도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형 이름이 왜 강산해예요? 우리 성은 장씨잖아요.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메모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아빠가 쓴 거야.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쌍둥이 이름 마이너스 첫째 강산해, 둘째 장도윤. 강산해는 강처럼 산처럼 사랑한다는 뜻이야. 내 아빠가 쌍둥이를 낳으면 형 이름은 꼭 이렇게 짓고 싶다고 했어.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형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 그런데 아빠는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지.
엄마는 그 메모를 보고 형 이름을 강산해라고 지었을 거야. 도윤은 엄마를 봤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형은 아빠가 준 이름이었어요. 그날 수연도 도화 무덤에 함께 갔습니다. 1년 만에 조부모와 함께 간 거였죠. 네 사람은 조용히 묘비 앞에 섰습니다. 도화야, 엄마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수연이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여자는 함께 울었습니다. 도화 앞에서요. 할아버지는 도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도윤아, 형 목까지 행복하렴. 그게 형이 바라는 거야. 네, 할아버지. 그날 무언가가 조금 녹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분식집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님이 늘었고 테이블도 2개 더 놓았죠. 할아버지가 몰래 가게 월세를 내줬고 할머니는 재료값을 보탰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수연이 말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손자 밥값이요. 그것도 못하면 할아버지 자격이 없소. 도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편하게 대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형 무덤에 갔고 때로는 할아버지 집에도 놀러 갔죠. 도윤아, 이 방은 내 아빠 방이었어.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방, 벽엔 어린 아빠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 저랑 닮았네요. 그래, 내가 아빠를 많이 닮았어. 도윤은 아빠 책상에 앉아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처음 보는 아빠의 모습이었죠. 어느 날 수연이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고 도윤은 겁에 질렸죠. 엄마, 할머니가 도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을 거야. 할아버지는 병원비를 냈습니다. 수연은 거부했지만 할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죠. 며느리, 이건 빚이 아니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오. 수연은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그 말에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수연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아프면 어떡하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혼자 아니에요. 수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도화 일주기가 다가왔습니다. 4명은 함께 무덤에 갔습니다. 이번엔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도아야, 엄마 잘 있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왔어. 늦었지만 왔어. 할머니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내야, 할머니가 너한테 해주지 못한 거 도윤이한테 해줄게. 그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야. 할아버지는 술잔을 따랐습니다. 손자야, 할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내가 하늘에서라도 편히 쉬길. 도윤이 말했습니다. 형아, 나 행복해. 걱정하지 마. 그날 4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분식집에서요. 며느리 손맛이 최고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분식이에요. 우리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어. 우리 손자가 이런 걸 먹고 자랐구나. 수연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들 앞에서요. 시간이 모든 걸 치유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천천히 상처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죠. 분식집 엄마 손 분식은 이제 2호점까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2호점 오픈이에요. 도윤이 전화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갈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김없이 왔습니다.
이제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이 호점 벽에도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4개의 액자였죠. 아빠, 형, 그리고 엄마와 도윤. 빈 액자는 없었습니다. 도아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수연이 말했습니다. 볼 거야.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할머니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 울지 않았습니다. 함께 웃었죠. 토요일 4명은 도아 무덤에 갔습니다. 형아, 나 중학생 됐어. 키도 많이 컸어.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가게도 잘 돼. 이제 엄마 안 힘들어. 수연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아야, 엄마는 행복해.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내야, 할머니가 이제 며느리랑 친구야. 매일 통화해. 도윤이도 매주 와.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할아버지는 조용히 술을 따랐습니다. 손자야, 할아버지는 너를 평생 잊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 동생 도윤이를 내 목까지 사랑할 거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강산에 도윤이 형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처럼 산처럼 사랑한다는 뜻이었어. 아빠가 형한테 준 이름이었어. 도윤은 웃었습니다. 형, 우리 다 형을 강처럼 산처럼 사랑해. 계속 사랑할 거야. 4사람은 함께 묘지를 내려왔습니다. 할머니와 수연이 앞에서 걸었고 할아버지와 도윤이 뒤를 따랐습니다. 도윤은 할아버지 손을 잡았죠. 할아버지, 배고파요. 그래. 엄마 가게 가서 떡볶이 먹을까? 좋아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이었죠. 그날 저녁 분식집에서 4명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 이 떡볶이 진짜 맛있소. 감사합니다, 아버님. 수연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도윤아, 내일 할머니 집 올래? 네. 할머니 만두 먹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만들어줄게. 웃음소리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도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아가 남긴 이름 강산에는 남았습니다. 강처럼 산처럼 사랑한다는 그 이름은 이 가족을 이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을 강처럼 산처럼 사랑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손자를 강처럼 산처럼 사랑했고 도윤은 형을 강처럼 산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남긴 이름처럼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